안녕하세요. 앞줄 SMR입니다. 내원해주신 모델분 모시고 앞줄 해드리면서 피부에 관한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연령대는 20대 중후반 정도 되세요. 중반을 살짝 지나신 분이시고 여성분이신데 입가 턱 쪽 주변으로 염증이 조금 올라오셔서 그게 고민이라 내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증상이 여드름 증상은 아주 심하지는 않으세요.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영상 길이는 크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압출량 자체는 많지 않으신 분이세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이 한의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치료나 피부 관리 자체에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모델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피부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드름과 관련이 많은 피지 분비량. 피지 분비량은 많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게 피부를 만져보면 가끔 이분이 피지를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가끔 있어서 불편감을 호소를 하시겠다라는 느낌 정도만 있을 뿐이지 24시간 피지가 매우 많아가지고 번들거리는 것 때문에 계속 불편하시겠다 이런 느낌의 피부는 아니십니다. 피지가 가끔 많이 있을 때가 있겠다라는 느낌의 피부 결 느낌은 있어요. 피부 장벽 느낌은 있어요. 아마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오히려 피곤해서 얼굴에 열이 오르신다든지 식습관이 조금 안 좋아지신다든지 기름진 거나 튀긴 거 많이 드신다든지 이럴 때 피지가 얼굴에 좀 더 올라오는 타입으로 보이고요. 피부 장벽을 이루는 각질층은 상당히 얇은 편이십니다. 타고난 피부가 좀 얇은 편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몸에 열감도 조금 있으셔서 상열감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얇아지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예전에 여드름이 많이 심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얼룩덜룩한 자국들 치료하신다고 프락셀 같은 시술을 좀 하셨대요. 프락셀은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워낙에 자극량이 강하다 보니까 시술 후에 피부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버리고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시술을 하시면서 자국 개선에 자국이랑 흉터 개선에 대한 욕심이 좀 많으셔서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보다 시술을 조금 더 과하게 하시고 그때 이후로 재생이 좀 잘 안 되면서 피부가 좀 더 예민해져 버리는 예민해져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피부 상태입니다. 촬영 전에 살짝 여쭤봤을 때도 프락셀을 하시고 피부가 좀 더 빨개지고 시술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빨개지고 예민해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락셀 시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모델분으로 내원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도하게 시술이 진행이 되면서 평소에도 피부가 조금 더 건조해져 버리고 예민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은 상황이 났고, 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델분의 기본적인 피부 상태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피지감은 타고난 피지량 자체는 많지 않을 건데, 한 번씩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할 때 피지량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각질층도 그렇게 두꺼운 피부는 아닙니다. 타고난 각질층이 두꺼운 피부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한참 여드름이 안 좋으실 때 프락셀 시술을 좀 더 받으시면서 각질층이 조금 더 얇아지고 피부 장벽이 조금 더 약해진 그런 베이스를 가지신 분이신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염증이 올라와 있는데요. 입 주변 턱 쪽으로 이렇게 자잘하게 염증들이 올라와 있죠. 이런 염증들은 여드름성의 염증이라기보다는 모낭염성의 염증으로 보입니다. 지금 압출해보면 자잘하게 피지가 나오는 좁쌀 여드름들이 있어요. 이런 좁쌀 여드름들이랑 지금 당장 염증이랑 올라오는 거랑은 아주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많고 좁쌀 여드름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꾸 염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너무 약해지기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자꾸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염증은 이제 모낭염, 그리고 그 염증이 더 심해지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스크를 쓰시면 염증이 심해지신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면 결국에는 이런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과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를 끼게 되면 이게 피부가 뒤집어지고 예민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마스크 낄 때가 많이 안 좋아지신대요. 영향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러면 그만큼 피부가 이런 외부에서 문질러지는 자극이나 이런 거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염증의 형태도 피지에 의해서 생기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증상이 목낭염 증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염증 압출하실 때 보니까 안에서 염증뿐만이 아니라 작은 피지 덩어리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낭염도 압출하는 과정에서 피지가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고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 피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모낭 안에서 피지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게 쌓이면서 여드름이 되는 건데,
모낭염이 생겨도 염증 때문에 피지가 나가야 되는 그 모공 입구가 막혀버리니까 염, 모낭염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에 피지가 고이게 돼요. 그래서 꼭 처음 시작이 피지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염증 안에 피지가 고여 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지가 고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의 시작 자체는 모낭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 내 기본 피부 상태는 모낭염성의 피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지 관리가 되지,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여드름성의 피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피부를 잘못 관리해서 더 예민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도 염증 상태는 모낭염이고, 피부를 관리 치료하실 때 꼭 모낭염에 기준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를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염증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럼 이런 피부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홈케어는 제가 이 피부가 심해지면 뭐 지루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심하게 될 수 있는 관리는 중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필링을 좀 하신다든지 각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신다든지 하는 건 전혀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염증이 있는 피부에 각질이 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각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피부가 얇고 약하다 보니까 각질이 자꾸 들떠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보습제를 잘 바르고 피부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피부를 보호해 줘야지, 각질 뜬 거를 보기 싫다고 자꾸 문질러 내시면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메이크업도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메이크업 지우실 때도 피부에 자극이 덜 되는 것들, 크림이나 오일 같은 피부에 자극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면 젤이나 아니면 그 클렌징 워터 같은 피부에 좀 자극이 덜 되는 제품들로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피부에는 재생을 도와주는 에센스랑 재생을 도와주는 재생 보습 크림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자꾸 피부를 문지르는 자극,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볍게 홈케어 초음파 기기 같은 거 정도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갈바닉이나 이온토 같은 조금 더 자극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이런 기본 압출은 좀 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재생치료일 것 같아요. 피부가 예민해진 부분을 진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재생치료를 추천드리고요. 시술 받으실 만한 거를 하나 딱 뽑아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프락셀도 하셨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너무 자극적인 거 하실까봐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라고 딱 정해드렸는데, 요런 피부에 엑소존 같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피부 재생이랑 회복력을 살려줄 수 있는 재생 관련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엑소존 같은 경우는 다른 그런 그 미백과 탄력, 보습, 수분감 개선 스킨 부스터들이랑 다르게 이런 염증 진정이랑 손상에 대한 회복을 네,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엑소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과가 좀 더 좋으실 겁니다. 오늘이 7월 22일로요. 한참 더운 여름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얇아지고 예민해진 피부는 자외선에 여름철 자외선에 또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잘 써주셔야 되는데요. 요 피부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백탁 심한 허옇게 잘 티나는 무기자차 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피부가 얇고 염증이 올라올 때는 유기자차 백탁 없고 발림성 좋은 이런 거 쓰시면 어, 이 성분의 특성상 피부에 열 자극이 조금 심해지면서 그 열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기자차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무기자차 쓰시면 잘못하시면 선크림 닦는다고 지워내시면서 피부가 다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 쓰기 전에 꼭 기초 보습 잘 해주시고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압출량은 많지 않은 피부셔서 금방 끝났는데요. 대신에 이런 피부 상태 굉장히 흔합니다. 여성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얼굴도 좀 잘 빨개지고 턱이랑 볼 쪽으로 염증이 잘 올라오신다 하시면 꼭 한번 영상 보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